레인보우 로보틱스, 카페24 이러한 차트를 살펴봐도 하나같이 고점을 찍고 변동성이 축소된 이후 돌파되는 이러한 자리에서만 매수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파 이후 주가는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24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을 찍은 이후 주가는 변동성이 점차 축소된 이후에 돌파가 나옵니다. 역시 돌파 이후 주가가 쭉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올바른 투자를 지향하는 올투입니다. 제가 최근 2025년 1월 24일 종목 추천 영상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강력하게 추천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에코프로에 등장했던 대박 패턴이 출현했기 때문입니다. 이 해당 영상, 즉 지금 보시는 영상의 오른쪽 위를 클릭하시면 이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추천 이유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커다란 컵을 그린 이후 손잡이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돌파가 나왔죠. 이때가 1월 24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종목을 강력하게 추천드렸던 이유입니다. 이러한 차트가 좋은 이유는 앞에 매물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물대가 없어야 주가는 더욱더 쉽게 오르기가 좋습니다. 또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실적 또한 매우 좋은 기업입니다. 특히 어제 장 마감 후 시간의 거래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대박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작년 매출이 11조 2462억, 영업이익은 1조 7247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 43%, 또 190% 증가했으며 2년 연속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매출의 상승률은 43%인데 영업이익은 190% 증가했다는 얘기는 마진이 좋다는 의미이며 영업이익률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같은 방산주에 속해 있는 현대로템의 경우도 이날 대박 실적을 공시하며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대박 실적을 공시한 이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방산주 3대장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그리고 남은 하나가 있죠. 그 이름은 바로 LIG 넥스원입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2월 17일 실적 발표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LIG 넥스원의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LIG 넥스원의 차트는 고점을 찍은 이후 커다란 변동성을 보였다가 이후 변동성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만간 이러한 저항선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차트를 우리는 마크 미너비니의 VCP 패턴, 즉 변동성 축소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점차 주가의 변동폭이 줄어들며 거래량 역시 줄어드는 게 특징입니다. 만약에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며 이 저항선 부근을 돌파한다면 새로운 상승 추세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즉 주가가 이후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VCP 패턴은 마크 미너비니가 과거 주가가 크게 올랐던 대박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패턴입니다. 즉 LIG 넥스원이 이렇게 변동성이 축소되다가 돌파가 나온다면 저는 매수를 고려 중입니다. i3 시스템 역시 같은 방산주에 속해 있습니다. 고점을 찍고 커다란 컵을 그린 이후에 다시 정고점 부근에서 부딪힌 이후 손잡이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돌파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량 역시 컵을 그릴 때, 즉 조정을 할 때는 거래량이 크게 감소했다가 돌파를 시도할 때 거래량이 잠시 커진 이후 다시 손잡이 부근에서는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돌파가 나올 때는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돌파하면 아주 이상적인 모양입니다. i3 시스템 역시 이렇게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며 이 손잡이의 고점 부근을 돌파한다면 매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조정 이후 돌파가 나올 때 이러한 매수 자리는 평균 손실 대비 평균 손익, 즉 손익비가 좋은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저항으로 작용했던 저항선은 돌파가 나온다면 이후 주가가 하락을 할 때 강력한 지지가 되어줍니다. 즉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더 밑으로 떨어질 확률보다 높다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자리가 손익비가 좋은 자리인지 예전 종목 추천 영상과 비교해보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2024년 9월 22일 찍었던 메타플랫폼스입니다. 당시에도 메타플랫폼스는 VCP 패턴을 만든 이후 돌파가 나오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날 메타플랫폼스를 강력하게 추천드린 것입니다. 메타플랫폼스의 주가를 보겠습니다. 메타플랫폼스 역시 변동성을 보이다가
변동성이 점차 감소되며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저항은 돌파가 일어나면 이후 지지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가가 하락을 해도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후 주가는 약 40% 정도 상승한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종목도 보겠습니다. 10월 20일에 플래시스, TNL, 파크 시스템즈를 추천했습니다. 10월 20일 이후 이들의 주가는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TNL의 경우 제가 매수를 추천드렸던 당시보다 주가가 약간 오른 정도입니다. 다른 종목도 보겠습니다. 플래시스 같은 경우는 추천 당시보다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즉 이렇게 아무리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고 해도 무조건 100% 상승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에서 10%까지 손절선을 정해둡니다. 오를 거란 예상과 다르게 주가가 하락하면 그 손실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파크 시스템스 역시 추천 당시보다는 주가가 약간 오른 상태입니다. 다음은 2025년 국내 증시는 조선업이 평정합니다. 2024년 11월 16일 찍은 영상입니다. 조선업의 주가는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오션입니다. 제가 영상을 찍었던 시기가 이쯤인데 주가가 꽤 가파르게 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조선주도 보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역시 제가 영상을 찍은 당시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추천 당시보다 주가가 그닥 많이 오르지는 않은 상태네요. 삼성중공업도 제가 추천드린 당시보다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월 24일에 찍었죠. 또한 제가 매수를 하며 동시에 블로그에 매매 기록을 남겼던 크래프톤, 레인보우 로보틱스, 카페24 이런 차트를 살펴봐도 하나같이 고점을 찍고 변동성이 축소된 이후 돌파되는 이러한 자리에서만 매수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파 이후 주가는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24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을 찍은 이후 주가는 변동성이 점차 축소된 이후에 돌파가 나옵니다. 역시 돌파 이후 주가가 쭉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점차 변동성이 축소되었다가 이후 돌파가 나오는, 즉 요런 자리, 이러한 VCP 패턴, 이렇게 손익비가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주가가 떨어질 확률보다 위로 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므로 평균 손실 대비 평균 손익, 즉 손익비가 높은 자리에서 항상 매수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제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각종 투자에 대한 지식, 그리고 제가 매수하거나 또는 매수를 하기 위해 지켜보고 있는 종목, 이러한 저의 자료들을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예 초보 투자자라면 제 올바른 투자 자료를 검색하셔서 제가 공유드리는 수많은 자료들을 무료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올바른 투자를 지향하는 올투였습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를 기원합니다. 올투.